예상치 못한 CPI 예상치 상회.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가 2.9%였는데 실제로 까보니 3.1% 증가해버렸습니다. 요이실은 저는 이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는데 저의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는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쭉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여름까지는 내려오는 추세를 그릴 것으로 봤는데 나름 다시 위로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는 예상치인 3.7%보다 높은 3.9%가 나왔습니다. 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식료품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식을 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 물가, 주거비 이런 것들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거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 자체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이 자산을 다시 벌어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이번 물가 반등의 주범이고요. 슈퍼코 CPI 급등 물가 상승 주범. 서비스 물가 역시 상승했습니다. 코 CPI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것을 슈퍼코 CPI라 부르는데 이것도 전월 대비 0.85% 급등하면서 이거 물가 잡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CPI야 그냥 3% 위에서 살짝살짝 움직여주니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코 CPI가 다시 위로 튀는 게 문제네요. 이것이 진정되는 게 확인되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월이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인데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 물가 반등으로 인하여 증시가 22년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달러 상승 반갑지 않은 지표. 그래서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3%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어제만 해도 4.17% 이랬었는데 한 번에 박스 상단을 다 돌파해버렸고 달러는 0.7% 급등했습니다. 완전 성장주에게 쥐약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4% 하락했고 나스닥 마이너스 1.8%, 다우 마이너스 1.35%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목요일 소매 판매도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닥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성장주 하면 뭐가 있죠? 바로 테슬라가 있죠. 요즘 실적도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3% 하락했고요. 같은 섹터인 알보마린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는 성장 금리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도 이에 맞춰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반도체 AI는 살아있다. 다만 반도체는 AI라는 성장 동력이 있죠. 어제도 재밌는 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는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올랐는데 나스닥 급락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랐지만 성장도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51선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신규 매수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생각보다 잘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AI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유지드리겠습니다. 깨져도 이쪽에서 깨져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지 않을까요? 물론 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한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하락합니다.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버티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해야 할 게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로봇이 정말 AI 실질 수혜 섹터 중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그냥 반도체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주춤주춤거리면 로봇, 중소형 AI, 오직 자율주행 이런 애들은 재미없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이것 다 무시하고 강세가 나오면 정말 불장의 신호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들을 세트로 봐야 한다는 관점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 이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저 PBR이 반등 줄 수도 있겠고요. 어제 현대차는 하락했지만 기아는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미리 국내 관련 대장주 한미글로벌, 히림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 번 나왔으니 이런 종목들은 5일선 부근에서 낚아채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봅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한국 증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 EWI-2.68%, 코스피 야간 선물지수 -1.8%.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 -1% 하락 출발 예상. 전일 물가 충격과 함께 달러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오른 것은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많이 오른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버텨줄 가능성도 상존함.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성장 금리 측면에서
안에서 모두 마이너스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임. 이럴수록 저출산 같은 정책 테마주, 저PBR 이런 섹터들이 오를 수도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음. 미국 내에서 방어형 섹터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버텨줄 가능성이 높아 보임. 늘 그렇듯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원한 TOPPICK이고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좋다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음. 셀트는 뭐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차트상 바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다시 박스 하단으로 내려오면 공략 가능해 보이는 자리임. 2. 시간의 특징주 덴백스링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자율주행 관련주 전반적 상승 마이너스 MDS테크 코리아 FT 등 호실적 발표 마이너스 NHN SK네트워크 시노팩트 등 상 전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HPSP 현대차그룹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들을 사랑하는 중 반도체 역시 꾸준히 쓸어담는 중 이런 쪽 중심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디스인플레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도중에 암초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 연준위원 관련 일정만 보면 3월 중순에 CPI가 한 번 발표되고 그리고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